네, 안녕하세요. 2장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눈에 바르고 암기가 가능하면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잠깐이나마 화면을 멈추고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인데 해당 용어들과 공식들, 단위들, 기호들 이런 것들, 공식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아직 학습 전이지만 한번 미리 고민해 보시고 미리 보고 고민해 본 내용을 본 내용 중에 다시 보면은 시작 전에 1분 남짓 미리 봤던 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영상을 바로 보는 것과 비교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장 정전계 두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정전계라는 것은 전하들이 서로 정지해 있는 상태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공간이라고 했었습니다. 플러스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같은 부호끼리는 반발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서로 다른 부호끼리는 흡인력이 작용하고 그 힘의 크기를 쿨렁의 법칙으로 나타냈었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거는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공식이라 했습니다. 공식을 언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문제에서 두 전하 혹은 두 개의 전하량이 나오고 그리고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공식을 떠올리자 라고 했었죠. 이 공식에도 Q가 두 개, F가 있죠. 두 전하 사이의 힘을 이렇게 봤는데 오늘 할 내용은 전하 하나만 가지고서 이 공간에 미치는 힘의 크기를 파악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번 전하 두 개가 있어야 되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할 순 없냐 라는 거죠. 전하 하나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두 전하 중 하나를 플러스 1콜롱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됩니다. 공식에서 Q 두 개 중에 하나를 플러스 1쿨롱, Q 두 개 중에 하나를 플러스 1쿨롱으로 고정시키면 되는 거죠.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마치 Q가 하나 있는 것처럼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Q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1쿨롱으로 고정하게 되면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Q가 하나만 있으니까 첨자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Q라고만 써도 되겠네요. 여기도 Q 하나만 쓰면 되겠죠. 자, 앞에서 봤던 대로 자, 이 공식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자, 요 부분은 상수 부분이 되고 뒤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R제곱에 반비례하고 Q의 비례함을 알 수 있네요. Q가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쿨롱의 법칙에 Q1, Q2 중에 하나를 플러스 1쿨롱으로 고정한 이 식을 전개의 세기 혹은 전장의 세기라고 하고 기호로는 E라는 기호를 씁니다. Electric Field라는 단어의 약자로 E라는 기호를 씁니다. 결국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두 전하 사이의 힘에 대한 내용에서 파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콜롱과 플러스 1쿨롱 두 전하 사이의 힘을 특별히 Q콜롱인 점전하의 전개의 세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쿨롱의 법칙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는 것으로 F라는 기호를 썼고요. 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면 Q가 두 개입니다. Q가 두 개죠. 전개의 세기는 E라고 쓰고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Q가 한 개입니다. Q가 한 개죠. 자, F는 Q가 두 개고 E는 Q가 한 개니까 F에서 Q를 나누면은 E가 된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E에서 Q 하나를 곱해주면은 F가 된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쿨롱의 법칙과 전개의 세기 간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공식을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에 따라서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쿨롱의 법칙과 거기서 파생된 전개 세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다룬 전개 공식은 점전화, 즉 점으로 된 형태의 전화에서의 공식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그렸는데 좀 크게 그렸지만 점전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점으로 된 전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전개 세기 공식이 점전화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의 도체나 전화들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점전화 외에 총 3가지에 대해서 전개 세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도체, 두 번째는 무한장 직선 또는 원통과 원주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는 무한평면 또는 무한평판이라고 부르는 도체의 전개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도체부터 보겠습니다. 구도체는 말 그대로 구 모양의 도체를 말하는데요. 흔히 구 모양 우리가 공 모양 또는 뭐 수박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구도체는 이렇게 점 전화가 있으면은 이 점을 확대했을 때 구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입체적으로 확대한 게 구라고 생각하면은 공식이 점 전화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점 전화와 차이점이 있다면 점과 달리 구도체는 입체이기 때문에 구의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점은 내부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구는
내부와 외부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도체의 외부는 점전화의 외부와 전개의 공식이 같습니다. 점전화의 전개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구도체도 외부의 전개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 안쪽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는 전개가 0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입체로 된 도체에서는 도체의 표면에만 전하가 몰려서 존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는 전개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구도체는 구의 외부는 점전화와 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 공식이 되고 내부는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는 점전화와 똑같이 정리할 수 있고 내부가 0이 된다 라는 거죠. 총 3개를 본다 했는데 구도체를 먼저 봤고, 두 번째는 무한장 직선입니다. 말이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직선 모양의 도체인데 무한하게 뻗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과 원주 이것도 같이 적어놨죠. 이거는 원기둥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아까 구도체가 점전화를 입체적으로 확대하면 구 모양이 된다고 했듯이 이 직선을 입체적으로 확대하면은 이런 원기둥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점과 구의 전개세기 공식이 비슷했던 것처럼 무한장 직선과 원통 혹은 원주, 원기둥 형태의 모양이 전개세기가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무한직선에서의 전개 공식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분자의 이 기호를 람다라고 읽는데요. 람다라고 표현한 게 선전화 밀도입니다. 자, 이 선전화 밀도가 뭐냐면 사실 무한장 직선에서 결국에 이게 무한히 뻗은 직선이기 때문에 도선 전체의 전하량을 살펴보면 사실 무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 전하량 대신에 단위 길이당 전하량, 즉 1m당 전하량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을 선전화 밀도라고 합니다. 자, 무한장 직선이기 때문에 전체 선전화는 무한대가 될 거고요. 단위 길이당 전하량을 따졌을 때 이것을 선전화 밀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로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글자가 이상한데 이렇게 로L이라고 표현하거나 소문자로 로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L이라는 게 라인으로 선이니까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마다 람다가 아니라 로L로 표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선전화 밀도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선전화 밀도를 람다로 주면은 이 식을 쓰면 되고 선전화 밀도를 로L로 주면은 이 식을 체크하면 되는 거죠. 또한 문제에서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 무한장 직선의 전개의 공식을 생각해야겠다라는 힌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쿨롱의 법칙 공식을 적용할 때 두 전하와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쿨롱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무한장 직선의 공식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전화 밀도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공식을 떠올릴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거죠. 이 선전화 밀도라는 것이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의 단위는 쿨롱 퍼 미터가 됩니다. 문제에서 쿨롱 퍼 미터가 나오면 이 단위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셔도 되겠습니다. 점전화의 전개 공식하고 비교해보면 점전화 전개 공식이 이렇게 된다 했죠. 자, 무한장 직선은 분모의 4파이가 아니고 2파이고요. 그리고 r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분자는 람다 혹은 로L 또는 로L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 선전화 밀도가 주어진다. 그리고 전개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무한장 직선의 공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있죠. 뒤에 람다와 쿨롱 퍼 미터라는 단위도 나오고요. 이러면 무한장 직선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2번, 3번이 똑같은데 지금 2번 보기에 r이 제곱입니다. 선전화 밀도가 주어졌을 때 무한장 직선의 전개의 세기는 한번 적어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죠. 여기가 2파이가 되고 r제곱이 아니라 r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답은 3번에 있네요.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선전화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 선전화 밀도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계산이 아니라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개의 세기 공식 3개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구도체와 무한장 직선까지 2개를 봤네요. 자, 나머지 1개는 무한평면 또는 무한평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무한히 뻗어 있는 직선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러한 평면이 앞뒤 좌우로 무한히 뻗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에서는 전개가 이렇게 평면 양쪽으로 뻗어가게 되는데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여기서 얘는 뭐 이렇게 시그마라고 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면전화 밀도입니다. 아까는 선전화 밀도를 봤는데 지금은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면전화 밀도를 보는 거죠. 얘도 판 전체의 전하량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이번에는 따지게 되는데 이거를 면전화밀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기호가 시그마 또는 이렇게 로 S 등으로 표현되는데 보통 면적을 스퀘어라고 해서 S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로 S라고 씁니다. 자, 아까는 선전화밀도라는 말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무한장직선에서는. 이번에 무한평면에서는 면전화밀도라는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간혹 문제에서 면밀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면전화밀도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기 때문에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역시 단위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공식의 모양을 보시면 아까보다 되게 뭔가 간단해 보이죠? 일단 분모에 파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R제곱도 없고 R도 없습니다. 거리 R이 공식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죠. 공식에 거리 R이 없다는 거는 이 무한평면의 전개의 세기가 거리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R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 무관하다. 만약에 무한평면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리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전화밀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공식을 떠올릴 수가 있고 공식에서 R이 없는 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리와 무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전화밀도 보통 뭐 시그마나 뭐 로 S로 주어지는데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고요. 면전화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 거리에 무관하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 앞에 보니까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판이라고 돼 있고 중요한 게 면밀도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시그마 그리고 쿨롱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있고요. 이러면 무한평면의 전개의 세기 공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자, 무한평면은 파이도 없고 R도 없다고 했었죠, 공식에. 자, 이게 무한평면에서 면전화밀도가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면일 때는 이 공식이다. 우리가 면 종류 음식을 먹을 때 뭐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 뭐 초코파이 같은 거 같이 안 먹죠. 그러니까 면에서는 파이가 빠진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외우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각자의 방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식에서는 파이가 빠진다. 자,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 점전화 외에 세 가지 도체의 전개 세기 공식을 본다고 했었는데 먼저 구도체 공식을 먼저 봤었습니다. 자, 구도체는 외부와 내부가 나눠진다 했었고 외부는 점전화와 공식이 같다 했었죠. 그리고 내부는 0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한장직선 또는 원통과 원주 형태의 도체를 봤는데요. 람다 혹은 로 L이 선전화 밀도고 이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보이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분모에 2파이가 있고 R제곱이 아니라 R이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한평면 또는 무한평판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시그마 혹은 로 S로 표현되는 게 면전화 밀도고요. 혹은 면밀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면전화 밀도라는 말이 보이면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분모에 파이도 없고 R도 없다. 여기서 R이 없다는 거는 거리에 무관하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 정리한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지금 보는 전개의 세기 부분에서는 각 도체의 전개 공식을 구분해서 암기만 해주면 계산보다도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리만 돼 있으면 관련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몇 개로 더 연습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항상 잠깐 멈춰두고 먼저 풀어보고 이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전개의 세기가 뭔지 묻고 있죠. 앞에 보니까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람다와 쿨롱 퍼 미터라는 단위도 나오고요. 뒤에 보면 무한히 긴 직선 도체라는 말도 있네요. 문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다, 그죠?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전개 세기를 떠올려 보면 무한장 직선의 전개 세기 E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가 되죠. 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답이 1번에 나와 있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네요. 그런데 앞에 보면 점전화라고 돼 있네. 점전화는 맨 처음에 쿨롱의 법칙에서 파생된 공식 기억하고 계시죠?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원래 Q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쓰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왔지만 보기에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라는 식이 없죠. 전부 다 R제곱이죠. 그리고 면전화 밀도 시그마 이거에 대한 전개의 세기도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보기에 전부 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아닌 거죠. 그래서 선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식이 보기에 있어야 되고
표면 전화 밀도도 일종의 면전화 밀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식이 있어야 답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전개 세기를 물었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면전화 밀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로 S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도 나오고요. 무한히 넓은 판에서 면전화 밀도가 주어졌을 때 전개 세기 E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또는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S가 된다 했죠. 이 문제에서는 면전화 밀도를 로 S로 줬기 때문에 로 S가 들어간 식을 고르면 되겠죠. 면이니까 파이가 없다고 했고 R도 없습니다. 그죠? 거리에 무관하다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에 있네요. 문제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다 했지만 전개 세기 공식에 R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R이 들어간 걸 찍으면 안 됩니다. 무한평면은 R이 안 들어가고 거리와 관계가 없다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정전기에서 전하들끼리 힘을 주고받을 때 그 힘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공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 계산할 때는 9 곱하기 10의 고승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공식을 안 보고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보고 쿨롱의 법칙 공식을 적용하라고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전하와 혹은 두 개의 전하량과 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 공식을 떠올리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두 전하가 아니라 전하 하나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를 플러스 1쿨롱으로 고정한 게 전개 세기 공식이라고 했었죠. 이게 점전하에 대한 전개 세기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모양의 도체에 대한 전개 세기를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구도체의 전개 세기. 이 구도체는 점전하를 확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고, 점전하와 다른 것은 외부와 내부가 구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는 점전하와 똑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다. 그리고 내부는 0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외부는 점전하와 공식이 똑같고 내부는 0이 된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로 본 게 무한장직선 혹은 원통 원주형 도체의 전개 세기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람다는 선전화 밀도로 나타내고 로 L로 쓰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장직선이나 아니면 선전화 밀도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본 게 무한평면에 대한 전개 세기죠. 이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대신에 로 S라고도 쓴다고 했었죠. 시그마 또는 로 S, 이게 면전화 밀도라고 했었습니다. 면전화 밀도가 주어지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었고, 이 식에서는 파이도 없고 R도 없다 라는 거를 기억하자고 했었죠. R이 없다는 거는 거리에 무관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무관하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전개의 세기를 골라내는 것은 의외로 쉽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난번 영상보다 오히려 더 뭔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더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을 계속 외우면서도 늘상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공식이 많아져서 헷갈리더라도 어떻게든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론을 1회독 하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식을 까먹어서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와 함께 연습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조금 그런 과정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까지 쿨롱의 법칙과 전개를 봤는데 다음으로는 전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